더 아름다워지는 방법은 나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고치고 수정하고 평균에 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맘미 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뻐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아유, 죄송합니다. 40살 아줌마의 예뻐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혹시 요새 거울 보면서 너 정말 예쁘구나. 야, 윤여진, 너 뭐야? 왜 이렇게 아름다워?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참 쉽지 않죠. 저도 거울 보면은 그런 생각보다는 더 늙었네, 더 늙었어. 어머, 너 코가 왜 아직도 이렇게 부어있어? 어머, 너 왜 이렇게 모공이 넓어? 이런 생각이 더 먼저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우리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아이들 관찰해 보셨죠? 어린아이일수록 본인 얼굴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게 자기 얼굴을 보다가 문득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묻기도 해요. 엄마, 나 너무 예쁘지 않아? 엄마, 나 너무 귀엽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전혀 부끄러움이나 자괴감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어렸을 땐 그랬겠죠. 그랬던 우리가 어쩌다가 거울 속 나의 모습만 보면 너는 왜 이렇게 못났니 하고 구박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아름다움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회 문화적인 기준이죠. 우리가 지금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타임머신에 태워서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으로 데려간다면 아마 거기에서는 미인 대접을 받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시대와 국가와 상황에 따라서 아주 많이 변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울을 볼 때 느끼는 그 감정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껴야 하는 진짜 아름다움의 감정인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최근에는 미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인위적이 됐어요. 왜 인위적이 됐냐면 이제 보정이나 컴퓨터가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잡지나 SNS에서 보는 많은 사진들이 실제의 사람이 아닌 보정이 된 사람들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의 나의 몸이나 얼굴과 보정된 완벽한 대칭이 맞는 살이 없는 모공 하나 없는 그런 사람에 자꾸 우리를 끼워 맞추려고 하죠. 그리고 그 컴퓨터로 만들어진 이미지에 무엇인가라도 부족하면 내가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게 돼요. 인간은 원래 모공이 있어요. 모공이 없으면 큰일 나요. 인간은 원래 살도 있어요. 살도 없으면 큰일 나요. 인간은 각자 다 다르게 생겼고 각자 다른 몸을 가지고 있어요. 다 똑같은 몸을 갖고 있고 다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큰일 나요. 근데 우리는 컴퓨터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 몸과 얼굴을 보면서 거기에서 내가 부족한 점이 없는지를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을 가져야만 아름다워진다는 세뇌를 받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아름다움을 찾으려면, 내가 예쁘다는 생각을 다시 하려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자존감을 높이면서 예뻐질 수 있는 방법을 5단계로 알려드릴게요. 자, 내가 자존감을 높이면서 예뻐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우선 내 얼굴을 많이 봐주는 거예요. 내 얼굴뿐만 아니라 몸도 많이 봐주세요. 여기저기 거울을 두고 시시때때로 시간이 날 때마다 내 얼굴을 들여다봐주세요. 사진도 많이 찍으세요. 필터 키지 마시고 생 카메라로 내 사진을 찍어보는 거예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찬찬히 한번 살펴주세요. 익숙함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예요. 인간은 익숙하고 친숙한 것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얼굴을 싫어하는 건 어쩌면 내가 내 얼굴을 너무 안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SNS를 많이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많이 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시간과 비교해서 본인 얼굴을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보통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을 굉장히 많이 보지만 스스로의 얼굴은 많이 보지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더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만큼,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부러워하는 만큼 내 얼굴도 그런 애정을 가지고 한번 바라봐 주세요. 두 번째는 내 머릿속의 이야기 말고 주변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세요. 내 머릿속에서는 내 단점을 엄청 크게 얘기할 거예요. 야, 너 어제는 이게 없었는데 갑자기 뾰루지가 생겼어? 야, 너 진짜 작년엔 안 그랬는데 주름이 왜 이렇게 패였어?
너 3년 전엔 날씬했는데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이런 생각들이 들겠죠. 내 주변에서는 나의 장점을 많이 이야기해 줄 거예요, 보통. 너는 웃을 때 참 귀여운 것 같아. 너는 보조개가 참 예뻐. 너는 눈이 참 예뻐. 이런 얘기를 들으셨죠? 근데 이런 칭찬을 들으면 보통 이렇게 거절을 해요. 야, 너 보조개가 진짜 예뻐. 아니야, 주름이 많이 생겼어. 웃는 게 진짜 예쁘세요. 아니요, 지금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남들이 해주는 칭찬이 어쩌면 진짜 내 모습이에요. 내가 보는 내 모습은 단점을 크게 부각해서 보는 모습이지만 남이 보는 나의 모습이 오히려 더 객관적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남이 내 눈이 예쁘다고 하면 내 눈이 예쁘구나 하고 거울을 한번 보세요. 이게 예뻐 보이는구나. 너 보조개 정말 귀엽다 이러면 웃으면서 보조개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정말 귀여운 보조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남이 해주는 긍정적인 말을 내 안의 대화로 바꿔보세요. 주변 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아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들은 엄마의 장점을 생각보다 굉장히 잘 알아요. 엄마는 이럴 때 제일 예뻐. 엄마는 이게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타인의 이야기를 많이 체화하셨으면 3단계로 가시면 되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예쁜 점, 그리고 내가 생각한 나의 매력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울을 계속 보고 내 얼굴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눈이 좀 예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계속 머릿속에는 내 눈은 짝짝이야. 이런 생각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 지인들,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눈은 그 짝짝이인 게 매력이에요. 혹은 내 눈은 그렇게 얇은 쌍꺼풀인 것 자체가 매력이에요. 내 눈은 이렇게 왕방울만 하진 않지만 작지는 않고 웃으면 눈웃음이 착 반달처럼 지는 게 매력적이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글거린다고요? 근데 내가 나의 매력을 생각해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의 매력을 제대로 찾지 못해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어디 예뻐?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대답은 하겠지만 다른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사실 없잖아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한테 관심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해주는 어떤 매력이나 장점은 표면적인 것이거나 굉장히 단순한 것일 때가 많아요. 그 매력을 구체화하는 건 나의 몫인 거죠. 자, 그럼 4단계는 그렇게 찾은 매력을 조금 더 부각시킬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키가 150이거든요. 키가 굉장히 작지만 상대적으로 얼굴이나 머리도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옷을 입을 때는 제 얼굴이나 머리가 더 작아 보일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비율이 더 좋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코디를 많이 하는 편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절대적인 기준에 맞춰서 내가 예쁘냐 안 예쁘냐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 내가 나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찾아서 그 매력 포인트를 더욱더 키워주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많이 빠진 함정 중에 하나는 내가 예쁘지 않은 점 혹은 매력적이지 않은 점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걸 덮는 데 수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뾰루지가 났다고 생각해 볼게요. 내 얼굴에 예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 종일 이 뾰루지를 신경 써요. 내 눈도 예쁘고 내 입술도 예쁜데 이 뾰루지를 가리기 위해서 몇 시간이고 에너지를 낭비하죠. 그리고 이 뾰루지를 가리기 위해서 덕지덕지 화장을 해요. 그러면 내 예쁜 부분들까지도 이 단점에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눈이 예쁘고 입술이 예쁘면 거기에 강조해서 화장을 하거나 그걸 더 부각되게 보이게 하면 사람들은 뾰루지를 보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단점을 고쳐서 중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내가 이미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더욱더 키워서 그 부분이 굉장히 부각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렇게 찾은 내 매력을 주변과 나에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연예인이나 모델들 중에 혹은 SNS 인플루언서들 중에 우리가 보통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미인이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피드에 가거나 영상이나 콘텐츠에 가보면 언니 예뻐요, 오빠 예뻐요 이런 사람 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본인이 가진 매력을 어필하는데 거리낌이 없고 본인의 매력을 본인 스스로와 남들에게 세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예쁘지? 멋있지? 그렇게 얘기를 계속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름다움은 사회 문화적인 상대적인 기준이라고요. 상대적인 기준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기준이든 세뇌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더 큰 분류의 아름다움은 뭐 나라에서 혹은 매체에서 세뇌당한 기준이겠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은 세뇌시킬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는 각자 모두 다르게 생겼고 각자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더 아름다워지는 방법은 나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고치고 수정하고 평균에 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태어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나의 매력을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보듬어줘서 더욱더 매력적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점점 더 예뻐져요. 알았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